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지오시스템 리서치의 강태순입니다. 저는 주로 하는 업무가 연한 침식 그리고 연한체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오션테크 코리아 주제 발표에서 아웃뱅커스 해안에 관한 주제로 발표를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저게 뭐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문헌 자료를 좀 검토하다가 아웃뱅커스 해안의 관리와 우리가 하고 있는 연안 침식 관리가 어떻게 조금 차이가 있는지 거기로부터 이제 좀 시사점을 좀 찾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 그 사진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라보고 찍은 이제 아웃뱅커스 해안입니다. 잘 보시면은 이게 대서양이고요. 안쪽은 인렛입니다. 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가운데로 이제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침식이 되면은 이제 교통망이 붕괴되는 악영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 연안 침식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사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이제 기후 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태풍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극한 강우로 인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슈퍼 태풍의 내습이 이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 자체가 연안 침식 또는 연안체를 가중시키는 이제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기후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변하게 됩니다. 해수면 상승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평상 기상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해수온이 상승하는 영향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은 그 자체적으로만 해도 해안 침식이 발생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해수면이 상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직접적으로는 해수면이 후퇴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평상 기상의 변화는 최근에 이제 밝혀지는 영향인데 이 파양이 변하더라. 이 파양이 변하니까 모래의 이동 방향이 바뀌더라. 과거에는 퇴적이 안 됐는데 또는 침식이 안 됐는데 파양이 바뀜으로써 침식되는 또는 퇴적되는 모래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다른 양상이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해수온 상승인데요. 이 해수온 상승은 말 그대로 태풍의 에너지원, 잡열을 높임으로써 이 태풍이 더 강화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이 태풍의 강화는 고파랑을 발생시키고 해일을 발생시키고 이런 복합적인 영향으로 우리 연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효과로서 이제 침식이라든지 또는 범람이라든지 또는 이제 시설물 붕괴, 파괴 이런 영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 연안 침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안 침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연안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안정비 사업은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국가가 시행하는 좀 규모가 큰 사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 그리고 지자체가 시행하는 이 사업들을 조금 나눠보면은 연안 침식에 관한 사업들은 이제 연안 보전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되고 있고요. 이 보전 사업들은 여기 보시면은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제1차 2000년도 시작했습니다. 10년 계획이고요. 그리고 제2차 그리고 현재는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283개소 약 2조 3천억 정도 되는 예산으로 연안 침식에 대응하고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파랑 저감을 위해서 그리고 표사 이동 제어를 위해서 또는 지방 고정을 위해서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사용되는 개수라든지 이 금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소 친환경적인 공법이라고 하는 양빈 공법도 일부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대부분 이 구조물을 이용한 침식 공법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차와 3차와를 조금 비교해 보면은
다행스럽게도 3차에서 이 친환경적인 공법이 좀 늘었습니다. 모래 포집기라든지 양빈, 그리고 기존의 구조물을 제거해서 좀 다시 대자연화시키는 이런 공법이라든지 이런 그 약간 친환경적인 공법이 많이 도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구조물 공법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황은 이렇습니다. 자, 연안준비 사업을 통해서 상당 부분 많이 개선된 지역이 있습니다. 포항 송도 해수욕장이고요. 옆에는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보시면은 해운대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양빈을 통해서 백사장이 거의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양빈할 때 조금 특이하게도 우리는 그 양빈할 때 고를 팝니다. 저렇게 고를 파서 모래를 채워서 모래를 밉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부유사 발생이 줄어듭니다. 외국처럼 그냥 펌핑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하면은 주변에 이제 어장이나 양식장이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양빈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영상은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안침식 비디오 모니터링 결과로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안정비 사업 통해서 침식이 굉장히 많아진 지역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울진 봉평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죽변항이 건설되고 확장됨에 따라서 침식 지역이 발생했고요. 그 침식을 막기 위해서 보시면은 이 남쪽 지역에 이런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물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기존의 해안선은 없어지고 다음과 같은 빨간색 라인의 해안선이 만들어졌습니다. 해안선이 불연속화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원했던 이 배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설치했던 구조물의 효과로 여기에 모래가 있어야 되는데 모래가 없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 그러니까 구조물을 넣고도 많은 비용을 들이고도 연안 침식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지금 아우트뱅크스 해안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좀 많이 찾고 보고서를 찾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좀 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아우트뱅크스 해안은 약 한 320km 정도 되는 베리어 아일랜드입니다. 하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강 하구에 위치하면서 생성된 베리어 해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굉장히 긴 지역이고요. 또 유독 또 허리케인이 많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허리케인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런 폭풍일 침수 위험도를 살펴봤더니 다 빨갛게 나옵니다. 위험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얼마나 그 지역이 취약하냐라고 하는 취약지수로 봤더니 또 마찬가지로 다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굉장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침식률도 빨간색으로 이 지역은 침식률도 높더라.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을 좀 더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속도로가 바로 배후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계속해서 붕괴가 된다면은 주거지도 문제지만은 이 교통도 끊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침식에 굉장히 민감한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우트뱅크스가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요. 이 지역은 오로지 양빈공법으로만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여기 이제 우리나라 동해안과 같이 파랑도 세고 아까 말씀드렸던 해일도 굉장히 많은 그 허리케인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고파랑도 굉장히 센 지역입니다. 근데 왜 하필 양빈으로만 했을까? 봤더니 여기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2003년도에 구조물로 하는 공법을 다 금지시켰습니다. 경성공법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양빈밖에 없는 거죠. 네, 왜 이렇게 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물 공법이 어떻게 보면은 만방의 대책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기존의 구조물 대책이 실패했다. 이런 우리 반성의 자세로 시작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양빈을 많이 했고요. 근데 이 양빈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양빈의 양을 결정할 때 5년 정도, 그러니까 침식을 매년 아까 말씀드린 침식이 굉장히 심한데 걔네들 침식률을 따져서 한 5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양을 침식합니다. 양빈을 합니다. 양빈하면은 아무리 허리케인이 와도 5년은 버틸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양빈을 하고 양빈할 때도 그 지역에 적합한 모래를
결정하기 위한 많은 조사를 해서 양빈사를 결정하고 양빈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양빈을 하죠.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는 그냥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그냥 막 갖다 붓습니다. 흙탕물 많이 생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못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주변에 양식량도 많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는 그렇게 이 어업 활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양빈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양빈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부러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양빈할 모래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빈한 후에는 여기가 이제 잔존율이 50%가 되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가 언제 더 양빈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인 양빈을 통해서 해안을 관리하고 있다. 왜?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구조물을 설치 못하기 때문에. 다만 이 양빈한 후에 이 모래가 오래도록 버티게 하기 위해서 이 식생공법을 병행합니다. 식생을 심해서 이 모래가 조금 더 고착화될 수 있게끔 하는 공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플로리다 주에서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양빈이나 이런 식생공법들이 NBS라고 해서 Natural and Nature Based Solution이라고 해서 자연 기반 해법이라는 기법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해안에서 침식이라든지 어떤 그 범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콘크리트 구조물을 쓰지 않고 이런 그 염섭지나 굴초 이런 자연에서 얻어지는 이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해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처럼 과거에는 이렇게 구조물을 이용해서 해안을 막았다고 한다면은 구조물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식생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염섭지를 조성해서 완충 공간을 만드는 이게 이제 면적 방어에 해당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선적으로 해안을 방어했다고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면적으로 이렇게 방어하는 이런 공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해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그 구조물을 쌓았고요. 이 구조물도 우리가 말하는 그렇게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닙니다. 로크레스트 스트럭처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작은 돌담으로 만드는 이런 구조 방파제를 만들고요. 그 배후에다가 이런 그 염석지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자연스럽게 생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식생이 자라고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공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사점입니다. 저희는 이제 연안 침식을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도 하고 있고요, 기술 개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침식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차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존의 경선공법 또는 선적 대응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트렌드, 아까 말씀드렸던 연성공법, 자연 기반 해법 또는 면적 대응, 그냥 선적이 아니라 면적으로 방어하는 이런 트렌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 기반 해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우리가 공합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반성의 자세에서 시작될 필요가 있다. 또 제가 본 문헌에서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기존의 이런 구조물을 이용해서 대응하는 것은 탄소 과소비 형태의 공법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멘트 또는 콘크리트를 만드는데 탄소가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탄소 제로 또는 탄소 중립의 공법이 바로 이 NBS 공법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외국에서 이런 쇼라인이나 그 리빙 쇼라인이라든지 그 NBS 공법을 쓰는 이유가 단순히 연안 침식 만드는 것은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 중립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도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런 그 요소 기술에 대한 발전 또는 연구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굉장히 좋은 공법입니다. 좋은 공법이지만 이게 우리나라에 맞냐?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냐? 또는 이런 공법들이 많은데, 이런 그 자연 기반 공법들이 많은데 어떤 공법들이 어디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아우터 펜커스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저 공법이 굉장히 좋아 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법들이 우리나라에 맞는지에 대한 이런 적합성 평가 같은 기술도 필요하고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나라와 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한국형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우터 뱅커스 해안과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이런 해안 관리가 우리나라에서 주는 시사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연성공법, 물론 이제 동해안같이 파랑이 강한 적은 강성공법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성공법과 병행을 해서 우리도 이제는 조금 더 친환경적인 연성공법 또는 면적 방어 개념의 대책으로 시급히 좀 전환이 돼야 된다. 왜? 탄소 중립 또는 탄소 제로 입장에서도 이제는 필요하다라는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